안녕하세요, 주인쌤입니다. 오늘은 11강 요점 정리 시간입니다. 주제는 배설 요양보호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표준교재 364페이지 보시면 되는데요. 배설 요양보호의 일반적 원칙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대상자가 최대한 편안하게 배설하도록 배려한다. 2번, 대상자의 프라이버시를 배려한다. 프라이버시 배려 밑줄. 3번, 배설 시 바로 깨끗이 치운다. 바로 밑줄. 즉시 치워야 된다는 소리죠. 좀 두었다가 시간을 정해놓고 이렇게 치우는 거는 옳지 않습니다. 4번, 도움이 필요한 부분만 도와준다. 5번, 항문은 앞에서 뒤로 닦는다.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 나왔는데 중요합니다. 5번 별표.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 위에서 아래를 닦는다 또는 앞에서 뒤로 닦는다, 요도, 질, 항문 순서로 닦는다, 이 표현들이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잘 기억해 주시고, 이유는 요로 간염, 방광염, 예방을 위해서 이렇습니다. 다음 배설 상태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설 전에는 요의, 변이, 유무가 있어요. 화장실 가고 싶은 느낌을 말하는 거예요. 소변 마렵냐, 대변이 마렵냐. 그리고 방광, 하복부에 팽만감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전 배설과의 간격은 배설 전에 확인할 수 있는 거고, 두 번째, 배설 중 통증, 불편감, 그리고 배변의 어려움, 배뇨의 어려움이 있는지 확인할 수가 있고, 그 다음 세 번째, 배설 후에는요, 색깔, 혼탁 여부, 배설 시간, 잔뇨감, 배설량, 이런 것들을 배설 후에 확인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나 화장실 가고 싶어 이렇게 표현하는 거는 언어적 표현이라 그래요. 그러나 우리 치매 어르신들, 특히 별표 쳐볼까요? 이렇게 치매 어르신들이 말하는 걸 이제 잊어버려서 말 못하고 비언어적으로 표현하는 경우, 우리 요양보호사가 잘 관찰해서 도와드리시면 됩니다. 끙끙거리거나 안절부절 못하거나 허리를 들썩이거나 바지를 내리려고 하거나 자꾸 속옷, 엉덩이 쪽에 손이 가거나 이러면은 화장실 가고 싶구나 해서 어르신 변기로 가실래요? 이런 식으로 안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화장실 이용 돕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이용 돕기에서 한 문제 출제가 됩니다. 우리 배설 요양에서는 총 실기 파트에 5문제가 나오는데 그 중에 첫 번째 화장실 이용 돕기 한 문제 나와요. 기본 원칙 보면요, 항상 대상자를 관찰하고 낙상 사고를 대비한다. 낙상 사고, 낙상에 동그라미 쳐볼까요? 대비. 어르신이 화장실을 가는 도중에 넘어지거나 미끄러지거나 떨어지거나 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죠. 위험하죠. 그 다음 대상자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스스로 하도록 격려한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요양보호사가 다 해주는 거. 뭐 보호자 입장에서는 너무 좋을 수 있죠. 친절한 요양보호사일 수 있지만 그거는 오히려 어르신에게 독이 됩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부분을 해보세요. 그래서 스트레칭도 알아서 되고 근력 운동도 되고 걸을 수도 있고 다 해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화장실까지 가는데 넘어지거나 미끄러지거나 하면 안 돼서 안전한 환경을 우리는 조성을 해줘야 돼요. 먼저 넘어질 우려가 있는 물건을 치워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화장실 앞에 있는 그 발판 매트 있잖아요. 그런 것도 이 낙상 우려가 있는 물건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거실에 펼쳐져 있는 러그 같은 것도 마찬가지. 그런 것들 깔려 있으면 안 좋다라는 거죠. 두 번째, 화장실은 밝고 물기가 없도록 한다. 조명은 무조건 100% 밝게 해놔야 돼요. 끄는 순간이 없고 무조건 밝게. 그 다음에 두 번째, 미끄럼 방지 신발을 놓는다 해서 미끄럼 방지 신발을 신고 다녀야지 슬리퍼를 착용한다 이러면 안 돼요. 슬랩바 안 됩니다. 그리고 화장실은 밤에도 찾을 수 있도록 표시등을 켜둔다. 특히 잘 보이는 곳에 우리 어르신들이 밤에 화장실 찾아갈 때도 그걸 보고 잘 갈 수 있도록 하는 거죠. 변기 옆에는 손잡이를 설치해요. 자, 변기 옆에 이거 별표 쳐볼게요. 변기 앞에 손잡이를 설치한다. 이렇게 시험에 잘 나와요. 그런데 변기 옆입니다. 옆. 그리고 응급 상황을 알리는 벨, 호출벨을 설치한다 해서 마지막 건요 별표를 쳤습니다. 4.
휠체어 타고 내릴 때는 반드시 잠금 장치를 걸어둔다예요. 다음 화장실 이용 돕는 방법에서 365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건강한 쪽으로 휠체어를 빈틈없이 바짝 또는 30도에서 45도 비스듬히 붙인다. 건강한 쪽으로 붙인다. 오른쪽 편마비다 라고 하면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건강한 쪽이 왼쪽이니까 왼쪽으로 휠체어를 비스듬히 붙인다. 이렇게 해도 맞는 거죠. 두 번째, 휠체어에 깊숙이 앉힐 때는 휠체어 뒤쪽에 서서 대상자의 겨드랑이 사이에 두 팔을 놓고 대상자 두 팔을 감싸 휠체어 깊숙이 앉힌다. 깊숙이 앉힌다. 식사할 때 의자에 앉은 거랑 똑같아요. 걸터 앉으면 안 됩니다. 위험해요. 3번 배설 시 대상자가 밖에서 기다려주길 원할 때 대상자 옆에 호출기를 두고 도움이 필요할 시 요청하게 하고 중간중간 대상자에게 말을 걸어 상태를 살핀다. 3번도 중요해요. 별표. 자, 화장실까지 모시고 갔어요. 변기에 앉아있는데 거기 같이 있을 필요는 없죠. 그러니까 요양보호사 보고 좀 나가 계세요 하면은 그럼 저 나가 있을 테니까 다 보시면은 이거 누르세요. 그리고 나가 있으라니까 저 멀리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근처에 계셔야 돼요. 중간중간 말을 걸어서 어르신 괜찮으세요? 아픈 데는 없으세요? 이런 식으로 물어보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 5번 배설물에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는 시설장이나 간호사에게 보고합니다. 물을 내리고 보고하는 게 아니라 이를 버리지 말고 그대로 보여준다. 그 다음 6번 대상자를 침대에서 일으킨 후 혈압이 저하되어 어지러울 때 어떻게 하냐? 안전을 위해 잠시 침대에 앉아있게 한다예요. 이거 기립성 저혈압이죠. 그래서 어지럽다라고 하면은 잠깐 어지러움이 없어질 때까지 가만히 계세요라고 하시면 됩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다음 시설장이나 간호사에게 배설물 상태를 보고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먼저 대상자의 소변이 탁하거나 뿌연 경우, 소변에 거품이 많은 경우, 소변색이 진한 경우, 소변 냄새가 심하게 나는 경우, 3. 소변에 피가 섞여 나오거나 푸른빛 소변이 나오는 경우, 4. 대변에 피가 섞여 나와 선홍빛이거나 검붉은 경우, 그 다음 5. 대변이 심하게 묽거나 대변에 점액질이 섞여 나오는 경우. 심하게 묽다라는 거는 물설사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점액질은 사실 좀 나오는 게 정상이긴 해요. 그러나 우리 요양보호사 심에서는 그 양을 따지지 않고 점액질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무조건 간호사나 시설장에게 보고한다 해서 점액질 동그라미 쳐놨습니다. 이게 보이면 보고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보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변이 연하고 노란색이다, 맑은 색이다. 이런 소변색은 정상 소변이니까 그냥 물 내려서 버리시면 돼요. 그리고 소변량이 많다. 물을 많이 드시거나 또는 뭐 국물을 많이 드시고 음료를 많이 드셨을 경우 소변량이 많을 수 있겠죠. 수액을 맞거나. 그리고 소변에서 무슨 냄새가 난다? 암모니아 냄새가 난다. 이런 경우도 원래 소변의 성분이 암모니아 성분이 있기 때문에 냄새가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상이라서 보고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대변도 뭐 굵게 나온 경우 보고 안 하셔도 돼요. 쾌변하셨네요 하고 박수 쳐드리면 됩니다. 자, 다음 넘어갈게요. 다음 주제는 침상 배설 돕기예요. 370페이지에 있는 내용이고 침상 생활하시는 분들을 위한 배설 돕기입니다. 기본 원칙을 보면요. 1번 대상자가 요의나 변이를 호소하면 즉시 배설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참지 마세요 이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비언어적 표현 아까 말했죠. 말을 직접 안 하더라도 우리가 그걸 눈치를 채서 도와드려야 된다 이거죠. 두 번째 배변 시 사생활 보호를 위해 불필요한 노출을 피하고 세 번째 대상자가 스스로 배설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네 번째 대상자 배변 배뇨 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격려하고 다섯 번째 배뇨 간격을 확인하여 변기를 대주고 복부 마사지를 시행하여 뭘 합니까? 장 운동을 촉진시킨다. 여기서 말하는 복부 마사지는 어느 방향일까요? 그렇죠. 시계 방향입니다. 시계 방향. 으로 복부 마사지를 한다. 이렇게 하면은 변비를 예방한다라는 거죠. 변비 예방. 침대에만 이렇게 생활하시기 때문에 활동량이 적어서 변비가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6번 대상자가 참지 못하고 실수하는 경우 우리 어떻게 합니까? 대상자가 부끄러워하거나 심리적으로 위축되지 않게 한다. 이렇게 교과서에 나와 있죠. 소리를 지르거나 화를 내시거나 짜증을 내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침상 배설 돕는 방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해야겠죠. 우선 대상자를 확인하고 절차를 설명합니다.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커튼이나 스크린으로 가리고 항문 관략근을 이완시켜 변이를 상승시켜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합니까? 여기 별표 칠게요. 변기를 따뜻한 물로 데워 놓는다. 이거 중요하죠. 밑줄. 반대로 차가운 걸 쓰게 되면은 요이나 변이가 감소되기 때문에 따뜻한 걸 써라 이거예요. 이완. 근육, 관략근에 이완을 시켜서 변이가 상승된다라는 거죠. 자, 4번. 배설 시 소리가 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간이변기 안쪽 바닥에 뭘 깔아요? 화장지를 깔고 그 다음에 주변 환경은 시끄럽게 해야 돼요. 그래서 TV, 라디오를 켜거나 음악을 틀어놓는다. 이게 침상 배설 돕기를 도와주는 것이에요. 여성의 경우는 회음부 앞부분에 뭘 대줍니까? 화장지를 대어주면 소변이 튀지 않고 소리가 작게 난다 라고 하고, 그리고 침대 위에서 소변이나 대변을 보게 되는 경우 좀 이제 시트나 이불이 더러워질 수 있죠. 그래서 뭘 깔아요? 방수포를 깔아줍니다. 이때 대상자가 협조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협조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1번, 2번 체크돼 있죠. 1번 대상자가 협조할 수 있는 경우는 대상자를 바로 눕힌 상태로 무릎을 세우고 밑줄 발에 힘을 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요양보호사가 한 손으로 대상자의 허리를 지지한 후 밑에 방수포를 깐다. 대상자가 무릎을 세우고 둔부를 들겠죠. 둔부를 들어요. 이제 허리를 들어요. 이때 얼른 허리를 지지하고 요양보호사가 그 밑에 바로 방수포를 이렇게 까는 겁니다. 근데 이 대상자 어르신이 협조할 수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하냐? 대상자를 이것만 기억하세요. 옆으로 돌려 눕힌 후 방수포를 다 그 밑으로 밀어 넣어요. 그렇죠? 다 밀어 넣은 다음에 다시 똑바로 눕히고 반대쪽으로 가서 방수포를 펼치면 통과가 돼서 밑에 깔립니다. 근데 시험에 잘 나오는 거는 협조할 수 없는 경우는 무조건 옆으로 이 자세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방수포를 깔았어요. 그러면 이제 변기를 대주면 되는데 이 변기 대주는 것도 대상자가 협조할 수 있냐, 협조할 수 없냐 예요. 근데 협조할 수 있는 경우는 아까 위에서와 자세가 똑같아요. 어르신 보고 무릎 세우고 엉덩이 들고 있으세요. 이렇게 한 상태에서 요양보 선생님이 한쪽 손으로 어르신 허리 잡고 엉덩이 잡고 변기를 그때 얼른 밀어 넣어요. 그때 이 변기가 항문이 변기 중앙에 오도록 한다. 이렇게 돼 있죠. 협조할 수 없는 경우는 대상자를 옆으로 돌려 눕히고 거기에다가 이제 변기를 밀어 넣어주는데 이것도 역시 항문이 변기 중앙에 오도록 한다. 이겁니다. 이제 이해되셨나요? 협조할 수 있는 경우, 협조할 수 없는 경우의 자세를 기억하시고 간이변기는 요강처럼 되게 한 손으로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항문이 변기 중앙에 오도록 잘 밀어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변기까지 넣어줬으면 이제 배설할 수 있는 환경이 된 거예요. 그래서 1번 배에 힘을 주기 쉽도록 변이 용이하게 배출되기 위해서 뭘 해줍니까? 침대를 올려 상체를 높인다. 이거죠. 침대 올려주는 거 있습니다. 뭐 반자위 자세를 취해줘도 되고 자위 자세를 취해줘도 상관없어요. 앉혀주는 자세를 생각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배설이 끝나면 화장지로 회음부나 항문 부위를 닦는다. 세 번째, 한 손으로 대상자 허리를 들어 올리고 변기를 뺀다. 이 한 손으로 들어 올린다 이 말은 협조가 가능한 건가요? 불가능한 건가요? 협조가 가능하다라고 해야죠. 허리를 들 수 있으니까. 그리고 회음부나 둔부를 따뜻한 수건이나 여기 수건이요. 물수건이에요. 물수건이나 물티슈로 어디에서 어디 앞에서 뒤로 잘 닦아준다. 자, 이렇게 물 묻은 걸로 닦아줬으니까 다음엔 어떤 걸로 닦아줘요? 마른 거, 마른 수건으로 닦아주셔야 돼요. 그래야 습하지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침상 배설까지 봤는데 침상 배설에서도 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 372페이지 이동변기 사용 돕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변기는 침상 배설 돕기 하는 대상자보다는 조금 상태가 좋으신 분들이 사용하는 거예요. 침상에서 계신 분들은 서 있지도 못했지만 이동변기 같은 경우는 서 있긴 하신 분들이에요. 다만 걸어 다니지 못해요. 걸어 다니면 화장실 가셔야겠죠. 그래서 침대 옆에 잡고 일어설 수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이동변기를 사용한다라는 거고, 기본 원칙 보겠습니다. 요의나 변이를 호소할 때 즉시 배설할 수 있도록 돕는다. 배설 시 불필요한 노출을 줄여 프라이버시를 보호한다. 세 번째, 배변 배뇨 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격려한다. 네 번째, 대상자가 배설이 어려울 때는 미지근한 물을 항문이나 요도에 끼얹어 변이를 자극한다. 다섯 번째, 이동변기는 매번 깨끗하게 씻어 놓는다. 이동변기도 역시 매번 어떤 횟수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사용하면 그때그때 바로 씻어서 관리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내용이 침상 배설하고 많이 중복이 돼서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다음 이동변기 사용 돕는 방법을 보시면 1번 이동변기의 높이를 침대 높이와 같도록 맞춘다. 여기 밑줄 쳐볼까요? 이동변기 의자처럼 생겼거든요. 이 높이를 침대 높이와 같도록 맞춘다. 2번 변기 밑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준다. 이동변기 밑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준다. 중요해요. 변기 앞에 깔아준다 이렇게 나온 적이 많거든요. 밑에입니다. 밑에 바로 밑에 깔아주고 그 위에 이동변기를 올려놓습니다. 3번 변기에 앉았을 때 피부가 놀라지 않도록 따뜻하게 변기를 데워준다. 따뜻하게 변기 데워준다. 이유 아시겠죠? 왜냐하면 변이 자극해서 대변이 잘 나오게, 소변이 잘 나오게 한다 라고 했고, 4번 대상자의 다리를 내려 두 발이 바닥에 닿게 한다. 5번 대상자의 건강한 쪽으로 30도에서 45도 변기를 비스듬히 붙인다. 오른쪽 편마비면 왼쪽이 건강한 쪽이니까 이동변기를 왼쪽에 대준다. 그리고 참고로 움직이기 힘들어하는 대상자인 경우 안아서 옮겨야 하므로 힘이 덜 들도록 침대 난간에 이동변기를 어떻게 빈틈없이 붙인다. 빈틈없이 붙이거나 비스듬히 붙이는데 빈틈없이 딱 붙여야 될 경우 움직이기 힘들어하는 대상자예요. 이거는 조금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6번 변기 안에 화장지를 깔아주거나 음악을 틀어준다. 7번 배설 중에 하반신을 수건이나 무릎 덮개로 덮어준다. 자, 여기 하반신을 수건이나 무릎 덮개로 덮어줍니다. 배설 소리도 차단하고 냄새도 차단할 수가 있는 효과가 있다 이거죠. 그 다음에 9번 대상자가 밖에서 기다리기를 원한다면 호출벨을 주고 밖에서 기다리며 문제없이 용변을 보는지 계속 신경 쓴다. 다음은 기저귀 사용 돕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변기에서도 한 문제가 나오고 기저귀 사용 돕기에서도 또 한 문제가 나와요. 하나씩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화장실, 그 다음에 침상, 그 다음에 이동변기, 기저귀 이렇게 지금 4가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 이제 남았죠. 제가 총 5문제 나온다 했죠. 그 중에 기저귀도 한 문제. 그래서 374페이지 보시면 기본 원칙을 볼게요. 1번 대상자의 기저귀 의존성을 막기 위해서 몇 번 실금했다고 바로 기저귀를 사용하지 않는다. 이거 발표할게요. 그렇죠. 우리 기저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어요. 기저귀를 사용하게 되면 배설 습관이 사라져서 기저귀에 의존하게 돼. 그러면 요양보호사나 보호자가 갈아주지 않으면 계속 기저귀를 차고 계셔야 돼. 그럼 피부가 안 좋아지죠. 욕창이 생기죠. 못 걷죠. 막 이런 식으로 안 좋은 것들이 되게 많아요. 될 수 있으면 그래서 기저귀는 사용하지 않는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기저귀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2번에 나오죠. 기저귀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 첫 번째, 대소변을 전혀 가리지 못할 때. 두 번째, 배설 욕구를 느끼지 못할 때. 배설 욕구를 느끼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반신 마비거나 전신 마비 이러신 분들은 내가 대변이 마려운지 소변이 마려운지 그런 욕구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3번, 치매 등으로 실금이 빈번하여 부득이한 때 이런 말들이 나올 때만 기저귀를 사용해요.
그래서 제가 추가를 좀 했는데 임종시에도 이 사람이 깨끗한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 죽기 전에 이제 관략근이나 이런 게 풀려서 이제 소변이나 대변을 보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상태보다는 기저귀를 채워서 이렇게 깨끗한 죽음을 맞이한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정도 상황을 제외하고는요. 만약에 시험 문제 뭐 치매 환자가 낮에 실금을 해서 옷이 젖었다. 어떻게 해야 되냐? 기저귀를 채운다. 이 무조건 틀린 거예요. 부득이한 경우 이런 말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여기 제가 적어놨습니다. 그 다음 3번 기저귀가 젖었으면 신속하게 교환한다예요. 최대한 빠르게. 왜냐하면 이유가 피부가 손상되니까 피부 다치지 않도록 헐지 않도록 예방하고 또 욕창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리고 기저귀 교환할 때는 대상자 부끄럽잖아요. 수치심 느끼니까 수치심 느끼지 않도록 커튼을 쳐주고 잘 덮어주고 하라는 거죠. 4번 일상적인 배뇨 배변 시간에 맞추어 자주 살펴본다. 시간을 정해놓고 살펴보는 게 아니라 가능한 한 자주 살펴봐서 젖었으면 신속하게 갈아준다. 이거예요. 그 개념을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5번 피부의 발진, 상처, 통증 호소를 살펴보고 욕창 예방 조치를 한다. 그래서 기저귀 교환 돕는 방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스크린이나 커튼을 친다. 2번 면 덮개를 이불 위에 덮은 후 이불 위에 덮어요. 면 덮개는 그래서 이불은 어디? 다리 이불은 다리 아래로 접어 내린다. 그래서 이불 덮고 있는 상태에서 그 위에다가 시트 하얀색 면 덮개를 덮어줍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손을 넣어서 이불을 다리까지 내려주시고 그리고 또 3번도 면 덮개 밑에서 윗 옷을 어디까지? 허리까지. 위에 환자 옷은 허리까지 올리고 바지를 내린다. 다리, 허리 이거 자주 바꿔내요. 윗옷을 가슴까지 올리고 이렇게 나와요. 맞아요? 틀려요? 허리잖아요. 틀렸죠? 헷갈리시면 안 되고요. 4번 허리를 들 수 있는 대상자와 허리를 들 수 없는 대상자가 나오는데 어디서 많이 본 느낌이죠. 허리를 들 수 있는 대상자는 무릎을 세우고 똑바로 누운 상태에서 허리를 들면 돼요. 그때 이제 기저귀를 교환하면 되고 근데 허리를 들 수 없으면 옆으로 돌려 눕혀라. 이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옆으로. 그리고 6번 별표 이건 너무 당연한 얘기죠. 기저귀 바깥면이 보이도록 말아 넣는다. 이거 그러니까 뒤집어 가지고 안쪽 면이 이렇게 보이도록 많은 사람 없을 거예요. 그 똥 다 묻잖아요. 그다음 7번 둔부 및 항문, 회음부를 따뜻한 물티슈, 젖은 수건으로 먼저 닦고 마른 수건으로 물기를 제거한다. 물기 제거하는 게 또 중요하죠. 왜? 욕창 때문에 그래요. 그다음에 8번 피부의 발적, 상처 등을 살펴보고 이상이 없으면 가볍게 두드려 마사지한다. 마지막에 창문을 열어 환기시키고 환기시키는 건요 맨 마지막 옷 다 입혀놓고 그때 하는 겁니다. 필요시 탈취제나 방향제를 사용한다. 이게 기저귀 돕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음 7번 유치도뇨 간의 소변주머니 관리 5번째 상황이네요. 그래서 여기 한 문제 나와요. 그래서 총 5문제가 완성이 됩니다. 1번 소변 주머니를 방광 위치보다 낮게 둡니다. 이거 왜 그럴까요? 소변 주머니가 방광보다 높게 있으면 요로간염, 역류해서 내가 싼 오줌이 다시 몸 안으로 들어오면 지저분하잖아요. 감염의 원인이 된다. 그래서 1번 별표 방광 아랫배를 할게요. 아랫배보다 낮은 위치에 둔다. 그 다음에 2번 소변이 잘 나오는지 소변량과 색깔을 매 2-3시간마다 확인한다. 소변량하고 색깔을 2-3시간마다 주머니를 보면서 확인하는 거지 2-3시간마다 비운다 라고 하면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그리고 매일 2-3번 확인한다. 이것도 역시 땡이에요. 땡. 자, 이런 것들은 좀 잘 기억을 해주세요. 시험에 오답으로 많이 나오거든요. 확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책에는 이 주머니를 그럼 언제 비우냐라는 거는 정확히 써져 있지 않아요. 그냥 가득 너무 찰 때까지만 기다리지 않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 3번 유치도뇨관이 막히거나 꼬여서 소변이 잘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 증상 어르신이 어떻게 하냐면 아랫배가 불편하다 그래요. 이유는 방광에 소변이 차기 때문에 아랫배가 불편하다. 이러면은 유치도뇨관이 막히거나 꼬인 거예요.
그래서 요양보호사의 대처, 연결관이 꺾여 있거나 눌렸는지 먼저 소변주머니를 잘 살펴보고, 그리고 소변주머니가 또 방광보다 높게 있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왜? 너무 높이 있으면 떨어져야 할 소변이 안 떨어지고 계속 배에 있으니까. 두 가지를 보는 겁니다. 연결관이나 줄이 눌렸거나 꼬여 있는지, 꼬여 있으면 펴주면 돼요. 그리고 주머니가 너무 높게 있지 않는지, 그 두 가지를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4번, 유치도뇨관 사용 시 움직이거나 보행이 가능하다. 유치도뇨관, 소변주머니를 찾다 그래서 침대에서 못 움직이게 하거나 침상 안정만 시킨다 이렇게 나오면 틀린 거예요. 돌아다닐 수 있어요. 다만 이렇게 주머니를 좀 낮게 들고 다니세요 이거죠. 5번, 금기사항이 없는 한 수분 섭취 권장. 제한이 아니라 권장. 6번, 유치도뇨관을 강제로 뺄 경우 요도 점막이 손상된다. 그래서 잡아당기면 안 돼요. 7번, 소변색이 이상하거나 탁해진 경우, 소변량이 적어진 경우, 유치도뇨관이 빠지거나 새는 경우에는 보고하시면 됩니다. 소변량이 적어진 경우도 보고를 하셔야 돼요. 아까 소변량이 많아요. 이거는 보고 안 해도 된다 그랬죠. 근데 적어진 경우는 이 건강상의 어떤 문제가 생겨 있을 수 있고, 또 사람의 임종 순간에 또 소변량이 또 적어지고 이러기 때문에 보고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다음 소변주머니 비우는 방법. 소변주머니에 배출구를 열어서 이렇게 소변통에 담죠. 그리고 나서 이 배출구를 잠근 후 뭘로 닦아요? 알코올솜으로 닦는다. 소독솜으로 닦는다 이렇게 나와도 정답이에요. 말을 이렇게 바꿔서 나온 적이 있는데 이게 정답이었어요. 알코올솜, 소독솜으로 닦는다. 그리고 나서 그 비워진 소변은 화장실에 버리면 안 됩니다. 어디? 지정된, 여기 반드시라고 돼 있잖아요. 지정된 장소에 버려야 된다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해서 11강 요점 정리를 마치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12강 개인위생 및 환경관리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도 5문제가 출제가 돼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